먼 옛날 신에게 버림받은 한 장군이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백성을 지켰지만 그의 업적은 곧 왕의 시기를 사게 된다. 배신과 오해 끝에 그는 죽음 대신 영원한 생을 선고받는다. 신은 그에게 불멸이라는 벌을 내린다. 피를 흘리되 죽을 수 없는 존재. 바로 도깨비가 된 장군 김신의 이야기이다. 천년이 흐른다. 불멸의 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시대를 지나온 김신은 삶과 죽음을 모두 경험한 존재가 된다. 그는 세상의 무상함을 아는 동시에 이 끝나지 않는 생에 지쳐 있다. 오직 자신의 가슴에 박힌 검을 뽑아줄 단 하나의 존재, 도깨비 신부만이 그의 생을 끝낼 수 있다. 김씨는 그 신부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 무렵 서울의 어느 골목길. 눈 내리는 날에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탁. 어린 시절부터 기이한 능력을 지닌 그녀는 귀신이 보이는 특별한 소녀였다. 어머니를 사고로 잃고 이모 집에서 학대받으며 힘겹게 자라지만 그녀는 늘 씩씩하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밝힌다. 저는 도깨비 신부예요. 김씨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이 장난스럽게 느껴졌지만 곧 은탁이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기운을 가졌음을 알게 된다. 은탁의 곁에선 귀신들이 따라다니고 죽음을 관장하는 저승사자마저 그녀를 주시한다. 두 사람의 인연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시작된다. 한편 기억을 잃은 저승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죽은 자를 인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한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써니와 운명적으로 마주친다. 써니는 화려하고 당당한 성격의 여성으로 저승사자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지녔다. 그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묘한 끌림으로 가득하지만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채 엇갈림을 거듭한다. 시간이 흐르며 김신과 은탁은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김신은 은탁의 천진한 웃음에 서서히 마음을 녹이고 은탁은 김신의 고독한 존재를 이해하며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단순하지 않다. 도깨비의 검은 사랑으로는 치유되지 않으며 은탁이 그 검을 뽑는 순간 김신은 소멸해야만 한다. 이 역설적인 운명 앞에서 두 사람은 사랑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한다. 저승사자와 써니의 이야기 또한 복잡하다. 써니는 저승사자의 이름도 정체도 모른 채 사랑에 빠지지만 점차 그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억을 되찾은 저승사자는 자신이 전생에서 왕이었으며 써니는 그 왕의 아내였던 인물임을 깨닫는다. 두 사람의 인연 역시 전생의 상처와 죄책감을 넘어야만 하는 길이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김씨는 저승사자와 함께 악귀가 된 박중헌을 처단하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한다. 박중헌은 전생의 김신의 누이와 가족을 모두 파멸시킨 장본인이자 천년의 원한을 안고 있는 존재다. 김신은 은탁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결국 검을 뽑는 순간 소멸한다. 김신이 떠난 후 은탁은 모든 기억을 잃는다.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를 느낀다. 그리고 몇 년 후 우연처럼 다시 눈 내리는 날 김신은 그녀 앞에 나타난다. 기적처럼 되살아난 김신과 은탁은 다시 서로를 알아보고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운명은 또다시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 은탁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 저승사자 앞에 선다. 김씨는 또 한 번 그녀를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다시 태어난 은탁은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김신과 재회한다. 천년을 넘어 수많은 생을 지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들. 이 이야기는 결국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와 유한한 생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재회의 이야기이다. 2부 드라마 도깨비 작품 해설. 드라마
도깨비는 환상적인 소재와 감성적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전통적인 한국의 설화에서 비롯된 도깨비라는 존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죽음과 삶, 영혼과 유한, 기억과 망각, 운명과 선택 등 무게 있는 주제들을 담아낸다. 무엇보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불멸이라는 형벌을 받은 존재가 있다. 김신이라는 인물은 절대적 존재가 아닌 오히려 끝나지 않는 생을 짊어진 채 고통을 견디는 인간적인 도깨비이다. 그는 과거의 잘못과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자신의 생을 끝내줄 도깨비 신부를 기다리는 존재다. 그의 모습은 영웅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에 가깝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혼불멸의 낭만과는 다르다. 이 드라마는 그 낭만의 허상을 깨뜨린다. 영원한 삶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설정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은 유한성에 있음을 시사한다. 김신이 은탁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 앞에서 스스로를 희생하고자 하는 여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 지은탁이라는 캐릭터는 또 다른 축이다. 그녀는 고아로 자랐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물이다. 도깨비 신부라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녀는 그 운명에 무력하게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운명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며 선택의 주도권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여성 주인공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구원받는 여성이 아닌 누군가를 구원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저승사자와 써니의 이야기는 전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운명의 반복과 화해를 다룬다. 저승사자는 기억을 잃은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점차 과거의 죄와 마주하게 된다. 써니와의 인연은 그 죄책감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며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딛고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서사는 죄와 용서, 사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드라마는 판타지라는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감정에 깊게 천착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죽음조차 넘어서 지속될 수 있는가?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마음은 이어질 수 있는가 등 철학적 질문을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또한 기억이라는 테마는 드라마 전반을 지배하는 요소로 기억이 곧 존재의 의미이며 사랑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출과 음악, 영상미 또한 도깨비의 깊은 감정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풍스럽고 몽환적인 분위기, 아름다운 사계절의 배경, 그리고 적절히 배치된 시적 대사들은 감성적인 몰입을 극대화한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라는 대사는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으며 드라마의 정서를 대표하는 문장이다. 또한 도깨비는 인간 존재의 경계를 탐색하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인간과 신, 산자와 죽은 자, 기억과 망각 사이의 간극을 다루며 이들이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의 중심에 둔다. 김신과 은탁, 저승사자와 써니는 각각 그 경계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그 마주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 이 작품은 단지 사랑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이자 남겨짐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려는 이야기이다. 결국 도깨비의 세계는 우리 현실의 비유이자 거울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도깨비는 그러한 감정을 환상이라는 장르를 빌려 섬세하게 풀어낸다. 이 드라마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공감할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결국 도깨비는 죽음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는 이야기이다.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를 사랑하고 그 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드라마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정서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는 단지
도깨비라는 캐릭터의 환상을 넘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맞이할 운명 앞에서